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희미입니다. 지난주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상적인 모자동실 시간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 지침에서는 완전 모자동실이라는 용어로 24시간 모자동실을 권장하고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 신생아가 대부분 집단으로 관리되는 산후조리원에서는 실제로 해마다 수백 명의 신생아가 RS 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등에 감염되고 있고 조리원 내 감염의 약 93%가 이들 신생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중 두 번째 감염관리 실무 12장이 모자동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모자동실이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리원에서는 엄마와 아기가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커서 모자동실을 하면 다른 신생아와 접촉을 막아 감염병이 생겼을 때 초기에 차단할 수 있다. 둘째, 모자동실을 하면 모자 간 상호작용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되어서 산모와 신생아에게 모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감염관리 실무 12장의 목적은 감염관리에 있어서 모자동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모자동실 운영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모자동실의 장점, 기본 원칙, 관리 방법 등이 차례로 나오는데 먼저 모자동실의 장점 7가지입니다. 1. 아기들의 집단 생활이 최소화되어서 감염 위험이 낮아진다. 2. 감염병 발생 시 2차 감염을 줄일 수 있다. 3. 모자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 발달에 중요하다. 4. 신생아의 생존과 바람직한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된다. 5. 아기의 수면 패턴이 안정되고 덜 울고 덜 보채게 된다. 6. 아기 울음의 의미를 엄마가 알아차리기 쉽다. 7. 산후 우울과 불안이 호전되고 육아에 적응하기가 쉽다. 그 다음으로 모자동실의 기본 원칙 4가지입니다. 1. 완전 모자동실, 즉 24시간 모자동실을 권장한다. 2. 24시간이 불가능하면 최대한 오래 모자동실한다. 3. 수유, 기저귀 갈기, 목욕 같은 것은 다른 엄마나 아기와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되도록 엄마 방에서 가르친다. 4. 신생아 돌보기와 감염병 증상에 대해서 엄마에게 충분히 교육한다. 특히 적어도 조리원에 신생아가 새로 들어오는 첫날은 모자동실을 해서 감염병이 있는지 관찰하고 불가능하면 신생아실 안에 별도 공간에서 관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자동실을 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아기를 신생아실에 두면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엄마에게 알리고 모자동실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감염 예방과 관리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위장관, 호흡기, 결핵과 수두 같은 공기 전파 감염병의 경우 모두 신생아실에서 돌보면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생아 집단 생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자동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4번이나 반복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꼴찌로 한 해 겨우 27만 명 정도가 태어나는데 거기다가 조리원에서 모자동실을 했으면 피할 수 있었을 감염이 해마다 500건 이상이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신생아 22만 명이 2주 동안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나라가 한국 말고 전 세계에 또 어디 있습니까? 한국 신생아가 엄마 품을 잃어버린 세월이 벌써 25년입니다. 한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24시간 모자동실은 향후 시행될 산후조리원 평가에서 꼭 들어가야 할 최우선 항목입니다.